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담함입니다. 올해 굉장히 더웠죠. 그런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에어컨 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더워도요, 어느 또 순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추워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기계처럼 뭐 몇 월 며칠이 되면 딱 시원해진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대략 이쯤 되면 좀 시원해진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TQ 매달 20만 원씩 사는 그런 장기 투자 계좌는요. 구글에 들어가 보면 이제 TQ의 지난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수익률이 170배 또는 180배 뭐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갔을 때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나는구나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고요. 물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지나갈 때는 플러스 굉장히 높았다가도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저도 이번에 경험을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오래 가져갔을 때 나중에 큰 수익률이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9개월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 투자는 이 책, 부자들의 세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투자를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스권이나 강한 기술적 조정을 받을 확률이 94% 정도인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구간에서 세배수 ETF를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여 수익률 향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매년 4월 말에 세배수 ETF를 매도한다. 그리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종합 주가 지수가 전고점 대비 8에서 15% 하락하면 세배수 ETF는 25에서 45% 정도 하락한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최소 한 번 이 정도 폭의 조정이 발생한다. 이 기회를 기다려서 저점에서 세배수 ETF를 전량 분할 재매수하여 다음해 4월 말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책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써주신 거죠. 그렇지만 뭐 정말 딱 4월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략 5월에서 8월 정도 그러니까 대략 상반기 정도 되죠. 상반기에 사두었다가 쭉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가가 내가 목표로 한 그런 주가가 됐을 때 매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요. 1,000만 원을 분할로 다 매수를 했고요. 지금 한 50%에서 100% 정도 됐을 때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슬로 무한매수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라워 선생님께서 수년간에 걸친 데이터를 기준으로 책도 써주셨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책에 나온 대로 하기보다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었는데 1년 넘게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손절도 필요했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내고 다시 또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우 덥다 덥다 이런 소리가 나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제습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오듯이 주가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그걸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 마이너스일 때의 추가 매수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싼 값에 산다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오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러운 때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 이제 수익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든 더위도 이겨내셨듯이 마이너스 구간에도 잘 지나오셔서 나중에 수익금이 정말 생겼을 때 그때 매도해서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버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미래는 이중적입니다. 불확실하니까 불안하고 동시에 열려 있으니 희망도 품게 되죠. 중요한 건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가 깊어져도 그걸 내가 정말 견딜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 또 그런 마이너스일 때 나의 생활이 가능한지, 그래서 꼭 여유 자금으로 투자가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이 있다는 건 수많은 판단과 경험을 거쳐 자신만의 일관성과 통찰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게 되죠. 자기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철학이 없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집만 남는 사람, 다른 하나는 기가 얇은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집만 있다는 것도 좋은 뉘앙스는 아니고 또 너무 기가 얇다는 것도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고 또한 자기만의 가치관도 확실한 거, 그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떤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나만의 원칙이나 그런 방법들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철학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본인들만의 철학을 갖고 그렇게 꾸준히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살에 독립해서 살던 저희 큰딸 24살 됐는데요. 이제 저랑 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큰딸이 키우던 두 강아지와도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글이 방글인데요. 동글이는 저희 딸 20살 자취방 집 앞에 박스에 버려졌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정말 열심히 막 PC방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사료값 이렇게 벌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죠. 미소도 지금 11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글이도 좀 이렇게 딸이 어디 유기견 센터 이런 데서 봉사를 했는데 유난히 저희 딸을 쳐다보더랍니다. 2년이 되려고 했는지. 그래서 자꾸 눈에 밟혀서 이제 데리고 온 아이죠.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4살, 5살 이렇게 됐거든요. 한 집에 살다 보면 할 일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방석에 있는 솜도 다 빼놓고 하면 솜도 다 이제 버리고 아니면 저 방석 찢어진 것도 꼬매야 되고 또 솜이 또 너무 없으면 또 다시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동글이 방글이는 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싸우기도 같이 막 엄청 싸우는데 또 잘 때도 항상 둘이 붙어 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들을 키우다 보면 할 일이 많아요. 뭐 밥도 줘야 되고 머리 털도 빗겨줘야 되고 또 응가도 치워줘야 되고 쉬도 시켜야 되고 산책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또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런 할 일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릴게요.